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요. 벌써 후반기가 시작된 7월달 황철중 대표 이 시간 금요일만 되면 이데일리TV에서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그 출발선송에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 제목이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그 다음에 주제를 황 대표가 이제 하나씩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요건 좀 캡처 한번 남겨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황 대표는 그렇습니다. 늘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오면서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 될까 항상 생각을 하고 오는데요. 그래서 황 대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역시.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다소 화면에 보이시면 뭐 뭔가 있죠, 이렇게. 승패, 승점, 16강 진출. 그 다음에 3승, 2승 1무, 2승 1패 쭉 하면 3패 이렇게 나옵니다. 짐작이 가시죠? 이게 월드컵에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팀이 결어서 이제 4강, 아니죠. 16강 올라갈 때 이제 그 두 팀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하면서 경우의 수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하고 그럼 우리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주식 매매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꼭 이거요.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뭐 3승하고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16강 진출하겠죠?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잡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면서 왔다 수익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 좀 애를 태웠죠? 그래서 2승 1무 그러면 16강 진출. 그럼 여기까지는 참 무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죠. 16강 진출을 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팀 골득실도 따져야 되고 뭐 같이 뭐 승자승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월드컵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주식하고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그래서 황 대표가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제를 볼까요? 자, 볼게요. 따져보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자. 이 말이 세련된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황 대표가 아래 썼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자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경우에 따른 대응 기준을. 자, 그러면 경우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입 전. 그 얘기는 어떤 주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부동의 그 최고의 그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제가 관심을 있어 해요. 관심을 있어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진입 전이겠죠. 진입 전.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진입 전에 삼성전자였지만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진입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칙. 자, 요거 다소 좀 지저분하니까 황 대표가 지워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진입 전에 진입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기준. 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진입을 아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주식은 역시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즉, 내가 여기서 지금 뭐 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에 딱 잡고 내 주식을 잡고 예술처럼 올라가 버리면 계속 플러스가 나는 상태가 되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3승이 돼 버리는 거죠. 아주. 그렇죠? 아주 베스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입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진입을 하는 순간 청산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청산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면 대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샀어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지지와 저항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매물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초보분들한테는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노란톡에 치시고 황 대표를 찾아주시면 이런 내용을 제가 끊임없이 많이 얘기를 드려요. 초보라고 해서 끊임없이 얘기 드리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가 됐든 주식시장이 조금 시작이 됐더라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도 자꾸 익숙해진다면 지지와 저항 정도가 뭐다, 매물대가 뭐다, 추세 저항이 뭐다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럼 어떤 생각을 갖느냐? 지지와 저항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하나 형성됐다 그러면 여기서 산 주가가 여기서 부딪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추세선이 위에서 고점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연봉의 추세선일 수가 있고 월봉의 추세선일 수가 있고 주봉, 일봉의 강력한 추세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가 추세에 부딪힐 수 있겠다. 그래서 청산에 대한 대응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고 오늘 주제를 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입 전에 진입과 청산과 그다음에 잘못됐다.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주식이 계속 빠져요. 그러면 이거죠. 1패가 돼버리죠. 시작하자마자 1패. 여기 패가 안겨버리면 그저 패가 안겨버리는 순간 일단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탈락에 탈락.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패, 3패가 되는 순간 다 여기에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 보면 16강 탈락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손실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손실을 냈다 주가라고 하는 건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 관점이 봤을 때는 내가 주식을 사서 바로 플러스가 되는 쪽을 다들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것은 결국 대응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진입 전에 삼성전자를 내가 관심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었을까? 청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었을까? 그다음에 손실이 날 걸 대비해서 손절 대응을 어떻게 할까?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황 대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고정시키면서 황 대표랑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진입하기 전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샀어요. 그런데 산 상태에서 수익 상태일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는데요. 여기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고 추세 저항이 있고 여기 매물대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상태가 된 거죠. 여기가 진입 시점이라고 본다면 플러스가 난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왠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못 갈 것 같다라는 것도 느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진입 상태에서 수익이 난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진입 상태인데 손실이 나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걸 뭐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입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 진입 상태인데 손실 상태라면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입 전과 진입 상태에 따라서 따져보자 어떻게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내가 대응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그리고 황 대표가 오늘 주제로 삼는 따져보자 경우에 따른 대응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차근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앞서서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따져보자 경우에 따른 대응 기준을 따져보자. 싸졌다가 비싸졌을 때 황 대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싸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 즉
올랐다가 내려갈 때 다시 턴할 때 소위 말해서 이 구간을 눌림이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를 상승 변곡이라고 얘기하면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강의를 오늘 처음 들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거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제가 신대가리 수협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서칭해 보시면 거기 지난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거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보자 경우에 따른 대응 기준을.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1번이라고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긋거나 저 위에서 내려놓던 내용을 걷더니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 전이라면 이 주가를 진입 전이라면 이 저항을 끼고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퀘스천으로 남죠. 왜냐? 저항을 끼고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저항이라는 것도 뚫어버리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입전에 주가가 여기 있다면 진입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초보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따르면 저항이 있고 내려온다라면 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주가는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어떻다?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저항과 지지라는 거죠.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한번 가볼까요? 주가 위치가 여기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주가 위치가 여기였을 때는 저항을 꼈지만 여기로 가는 순간 내려가면 지지도 있고요. 올라가면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 전에 여기 진입보다는 이 진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진입은요. 손절이 길어지죠. 저게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손절이 이거보단 짧아지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죠. 물론 기준을 깼다가 손절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논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잡지 않는다고 하면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최소 이런 거죠. 월드컵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상대가 수비가 약하다. 그럼 먼저 이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수들을 많이 투입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매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주가, 진입 전에 어떤 주가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를 만약에 주식이 깨면 손절은 굉장히 짧아지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저항을 낀 위치다. 저항과 지지가 동시에 있는 중간쯤이다. 그 다음에 지지를 낀 위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입 전에 이 자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야 손절은 짧아지고 기대 수익은 커지겠죠. 손절은 짧아지고 그렇죠? 기대 수익은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반복해보면 파동을 이용한 주식 매매의 원칙으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기준 있는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따져보자. 어떻게? 저항을 끼고 지금 이 주가가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지지를 끼고 내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의 주가, 다시 가볼게요. 이 정도의, 이쪽으로 가면, 다시 가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간다면 시작하자마자 저항을 맞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척하다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바로 손절하면 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펀드멘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고 기본적 분석, 즉 펀더멘털을 생각해서 매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황 대표가 설명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도 주식 매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거냐, 기본적 분석이 좋은 거냐. 모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조금 발전된 생각은 전부 다 이거를 합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3월 19일까지 주가가 빠졌었죠. 전반기 때 보면. 그리고 3월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지금 7월 달인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왜 기술적으로는 주가는 올라오냐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대 가능성에 의해서 기대감 때문에 꿈을 먹고 성장하는 걸 주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기대 가능성에 대한 부응을 하지 못하면 현재가 좋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든 실망감으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황 대표가 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을 계속 벌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늘 얘기하죠.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어떻게 40,000원보다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이 회사가 40,000원 이상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냉정하면서요. 지나고 나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인정이 돼요. 어떤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 주가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 투자의 하나의 재산 증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공시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부실회계 공시도 굉장히 많지만 표현돼서 정직하게 돌아가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펀더멘탈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즘에 추세를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또 맞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려있는 우리가 개도국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나라로 생각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말이 많죠. 선진국이다 아니다. 물론 선진국이냐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통합해서 이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땐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땐 문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분명한 건. 내 조국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정말 살만한 나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예요. 그래서 주식의 움직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준엄하게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이런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다 위치가. 그러면 진입 전이라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진입된 상태라면 청산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청산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다 팔 필요가 없죠.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너 편은 어떻게 된다? 밤 정도만 분할 청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에 오면 어때요? 진입된 상태라면 1, 2갈 수도 있고 1, 2가 있고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진입하기 전이라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는 형태를 보고는 아예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지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라고 하면 진입 전이라면 한번 사볼만 하겠죠? 진입된 상태라면 이제 이 자리를 올라가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내려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손절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요. 황 대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흐름 속에서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구간 속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진입 전이라면
진입된 상태라면 한 번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이렇게 얘기되면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황 대표, 그거 이론이잖아, 이론. 그 현실 속에서 좀 차트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줘봐. 그래서 황 대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지지와 저항이죠. 위쪽에 있는 거냐, 아래쪽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위쪽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자, 아래쪽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위쪽에 올라가는 그림과 내려오는 그림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조금 전에요. 멈칫한 게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서 침착해야 되거든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럴 때 대비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자, 오늘은 제가 뭔가를 자꾸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록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초록뱀.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요.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추세선이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려올 때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합리적인 기준의 대응의 기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꼭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준이 있는 매매랑 기준이 없는 매매는 하늘과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황 대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봤더니 저점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가 위치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깨고 내려갈까요? 아니면 옆으로 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준의 경우에 따라서 기준을 생각해 보자라고 황 대표가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기준을 저점이 높아지는 기준을 삼은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갔더니 여기는 지지의 그림이 보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저항의 그림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저항이 보이고요. 저항이 보였는데 혼조를 보이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지지와 저항점으로 봤을 때는 올라와 있는 위치죠. 그래서 아까 일직선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부분하고 주가 위치인데 여기죠. 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봤더니 저점이 올라오는 지지 라인이 보이고요. 그렇죠? 고점이 낮아지는 저항 라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선을 걷더니 지지 라인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황 대표, 제 눈에는요, 이게 보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보이는데요.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요. 이 선은 과거의 선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황 대표님,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황 대표님. 이게 보이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려왔다. 여기서 지지를 서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황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이 대추세에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그렇죠? 반대로 지지와 저항했던 이 자리가 저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을 떠안는 위치가 돼버리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조금 퀘스천으로 남습니다.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시장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내가 판단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주가에 내가 진입 전이라면 베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이 밑에서 논다 그러면 손절할 것 같습니다. 손절. 여기는 손절. 만약에 이 주가를 내가 여기서 사서 아직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 어딘가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 깨지면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 것 같아요. 황 대표가 지금 근 30년 가까이 주식 흐름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요. 이렇게 돼서 손절은 짧아져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손절이 깊어지지만 이런 자리는 그다지 손절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마이너스가 나서 계좌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손절하기가. 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식당을 경영하거나 뭘 하더라도 초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 조사하려면 들어가야 되고 차비도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잡비도 써야 되고 부대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주식 매매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스스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를요 일단 사보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식 매매는 기준의 경우에 따라서 내가 대응 기준을 확실히 진입 전과 진입 후 나눠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느냐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제 범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황 대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 낮은 추세선이 한번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반대로 지지와 저항은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 좀 드실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을 냈더니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였죠? 자, 이번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돌파시킨 저항대를 돌파시키면서 거래가 좀 동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보니까 지지와 저항, 지지를 했다가 이제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이거를 돌파시켰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고요. 지지와 저항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주가 위치는 여기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겠죠. 저항점이. 그럼 내려오면 거의 다 지지 영역이 많겠죠. 특히 이 지지와 저항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졌던 추세선의 대지지선도 생기고요. 얘는 이제 좀 멀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이 강력한 지지로 변형돼 있고 저항이 하나 있고 위에 올라가면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현격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와 저항 세 가지의 기준을 따져서 지금 진입한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전략과 전술로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보일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 그렇죠? 저점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누르면 저점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예,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당연히 이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점 마지막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고점이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다가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과 지지와 저항을 세 가지를 한번 따져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의 그림에서 일단 이렇게 올라왔던 채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돌파하면서 위치가 어떻다? 강력하게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내려와도 지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 내려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논다면. 그래서 이 주식은 이렇게 계속 파동을 쳐서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5,450원을 여기 4,000원대를 보게 되면 대비를 해보세요. 5,450원. 그다음에 여기가 약 4,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진입하게 되면 손절의 범위가 1,450원이에요. 5,450원 대비해서 1,450원이면 이게 바로 손실의 폭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실 제가 진입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절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진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따져보면 조금 다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손절의 폭이 너무 커지니까 위험에 대한 대응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진입은 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따라가는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되는 게 그냥 이게 보일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을 보게 되면 내려오는 그림은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림이 여기 있죠.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과 내려오는 그림과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이쯤에 지지하정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고점이 낮아집니다. 자, 세 번째 지지하정을 찾아보면 한 이 그림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세 군데를 합쳐볼게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하정이라면 지금 1번에서 딱 튕기면서 지금 이 종목이 여기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이 만나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를 어떻다? 뭐라고 얘기한다? 상승 변곡이라고 참 많이 얘기했죠. 상승 변곡. 그래서 싸지다가 이렇게 비싸졌죠. 비. 아주 비싸비의 싸비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거래까지 실으면서 누군가가 올렸다는 건 의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메인 주체의 또 입장에서는 또 따져볼 만한 일이지만 지지와 저항과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게 보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 이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정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는 걸 한번 봅시다.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이 구역을 보니까 뭔가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게 보이죠. 이렇게 추세선에 그렸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구역이. 그래서 지지를 현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점이 지지를 하죠. 지지를 하죠. 그 다음에 살짝 혼조를 주다가 다시 저점과 고점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혼조를 주다 지지저항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안착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합쳐볼게요. 저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여기다 그러면 역시 이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쫓아가는 매매가 되고 이 현재 이 주가가 깨졌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손절이 돼야 되겠죠. 이 자리는 지지와 저항이니까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도 여기는 지킬 확률은 있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또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진입전이라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공략점으로 굉장히 많이 삼자라고 얘기를 해요. 손절은 짧아지고 먹을 폭은 길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손절은 요만큼 내가 기대 손실이고요. 기대 수익은 그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한 50이라면 기대 수익은 100을 보고 해야 내가 먹을 게 많아지죠. 소위 말해서 수익 곡선이 커지고 손절은 짧아진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번 주식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본다면 해볼 만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 천천히 올라오는 그림이 하나씩 보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낮아지는 그림도 보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도 한 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볼까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점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보면 현재 주가는 여기지만 왜 이 지점에서 올라갔는지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사실은 황 대표가 이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 이렇게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 네, 수렴.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여기를 확산 파동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렴과 확산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세 군데를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재미도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도 얻는다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황 대표랑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러면 노란톡 치고 들어오셔서 황 대표랑 한번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노란톡 황철중을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보세요. 저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그림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물론 여기서 되면요. 이런 것들을 그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간 과거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또 지나간 과거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만나면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을 통과시켰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거래까지 터지면 의미 있는 변곡을 만들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 잠깐 내렸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나면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걸 동시에 통과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기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저점이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더니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은 뭐 이쯤에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합쳐볼까요?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지지와 저항 이렇게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게 전체적으로 주가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여기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주식이라는 건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야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떨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졌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으로 이 구역이에요. 알고 보면 변곡의 우상향으로 가는 전형적으로 우상향, 변곡 채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을 그동안 황 대표가 강의했던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2대1 이온 거기 들어가시면 그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오셔가지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찾아오셔서 이런 강의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면 제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 무슨 말일까요? 우상향. 그렇죠? 변곡. 어떤 변곡? 내려오던 그림이. 그렇죠? 예, 변곡.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서 변곡. 어떻게 우상향. 위쪽으로 올라가는 변곡. 그 다음에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간다.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가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가져야 될 폭이요. 이런 거예요. 초기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초기 모습을 가장 중시여겨야 돼요. 여기 이런 자리를. 여기를 우리가 초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나갈 때 이때 나갈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파동을 나간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뭐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자금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3파 나가는 이런 자리를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들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3파 이론하고도요. 많이 흡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상향 변곡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저점이 높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지지와 저항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너무 과거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현재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파르게 올라오죠. 이걸 바로 이제 급등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급등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렇지만 급등주에도 일정한 따져보면 경우의 수가 생기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저점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고점이 낮아진 건 제가 안 그린 것 같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보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급등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급등주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이격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잘못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이 안에서 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준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10만 원대 주식이 5만 원을 돼버리면 50% 손실이 나버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급등주 매매할 때 더더욱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는 것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자, 저점이 높아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왜? 현재 시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림이 그대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점에서 이 지점을 가지고 여길 연결시킨 이유가 있겠죠? 지지와 저항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지와 저항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시키는 모습이죠. 그러면 세 개를 합쳐볼게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와 저항.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은 적어도 이 안에서는 논다 그러면 혼조가 오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10,000원까지 내려와서 밑에 논다는 것은 이 주식은 저항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식은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그리면서 전형적으로 한번 볼게요.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렇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역시 변곡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에 전형적으로 이것도 우상향, 변곡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황 대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들 많이 신경 써서 한번 주식을 보시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패턴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이 높아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수익 곡선이 상승이니까. 자,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눈에 이제 나오죠? 높아지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죠? 고점이 낮아지는 거 볼까요? 자, 이렇게 낮아지죠? 지지하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려지죠? 그럼 세 개를 합쳐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볼까요?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렇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흐름을 만들고 저항대를 형성했다가 지지점을 만들어서 저점이 높이면서 올려서 돌파시키고 지지와 저항대를 만들죠. 그리고 돌파시키고 우상향 채널에 지금 위치했죠. 더 넘어가면 오버슈팅.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지지대 형성, 내려오면 손절 라인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석한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주식을 일반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입을요, 내려올 때 이때 합니다. 이때 합니다. 진입을요, 내려올 때 이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끌 때 있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이요, 이거 버텨내기 더 어렵죠. 그래서 손절이 되니까 안절부절하니까 좀 오면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되죠. 어떤 분은 여기서 샀다가 물을 타죠, 중간에. 그래서 더 물렸다가 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횡보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걸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진입, 청산, 손절은요,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실천이 되지 상황을 보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이 높아지죠? 네, 여러분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는 거 볼까요? 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지지하자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합쳐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주가 위치가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채널이 아주 전형적이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패턴이 왜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주식이라고 나가는 것은요. 모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오죽하면 죽방멸치 강의를 하면서 모아야 된다 그랬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죽방멸치 이런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렇죠? 모으는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다가 고점을 높아져 갈 때 여러분들 주식이 비싸지니까 못 사요. 개인들은. 다 내려올 때 사거든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주식이 이제 아까 올라가는 주식만 보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 이거는? 그러면 반대니까 내려오는 걸 한번 볼게요. 올라오는 그림은 이거였었죠? 내려오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죠? 합쳐볼까요? 지지하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위치가 이제 어때요?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좀 전에 봤던 패턴들은 다 지지대를 밑에 들고 지지대를 생각하면서 주식이 움직였지만 지금 이 주식은 어때요? 이제는 저항대를 떠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치나 진입 전이나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펀더멘탈이나 그런 가치 투자를 또 고려해 봐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만큼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이제 저항이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주가 지금 현재 여기죠. 한번 볼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 여기가 형성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지하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형성되면 합쳐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역시 저항대가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 사례하고 지금 뒤쪽에 있는 케이스하고는 사뭇 다르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저항을 끼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한번 더 볼까요? 자,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고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고점이 낮아지는 거 한번 보고요. 지지하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저점이 높아집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죠? 자, 지지하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그러면 앞 케이스에서는 아까 저항을 했지만 이거는 지지대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례를 제가 준비한 것은 올라갈 때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야 되니까 지지를 형성하는 걸 사례를 한 거고요. 좀 전에 몇 개 케이스는 앞에 케이스는 어떻다? 저항 케이스. 지금 이제 지지 케이스로 다시 오면서 주가는 현재 어때요?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되는 자리까지 올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타임을 보면요. 올라갈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 어떤 기준? 진입. 어떤 기준? 청산. 어떤 기준? 손절의 기준을 동시에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마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냥 보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보일 것 같고요. 자, 가볼까요? 저점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지지하자 한번 볼까요? 당연히 지지하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합쳐보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지지하자항인데 이번에 주식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식은요.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 손절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볼게요. 내려오는 주식 볼까요? 고점이 낮아지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지하자 한번 보면 합쳐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저항을 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2020년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죠.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간절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 2020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도 아까 이렇게 강의하다가 실수도 하고 좀 그랬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건강해야 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황철중 노란톡 치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황철중 대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